여행책 전문이라고 하기엔 조금 부끄러운 여행책 비전문에 가까운 팟캐스트 여행 사이의 책. 반갑습니다. 41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 여행 작가 노중훈이고 여행자의 밤이라는 명절을 내신 우리 장은정 작가가 막 타이완에서 사온 자색 고구마 같은 이 빵 과자를 먹고 있습니다. 실장님? 네. 참 너무 드시네요. 아까 생 어거스틴에서 그게 뭐 태국 음식이 아니라 뭐지? 맞나? 맞아, 태국 음식. 태국 음식을 정말 배달을 시켜가지고 엄청 퍼드시더라고요. 직원분들이랑 아주 그냥 오순도순. 드세요? 네, 인사하고 먹고. 인사하십시오. 네,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그 실장님 목소리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 아, 그래요? 네. 웃음소리 때문에 그러시나요? 아니, 웃음소리도 물론 좋았는데 뭐라고 저 목소리를 설명을 해야 될까요? 약간 코맹맹이? 코맹맹이도 있는데 되게 세련된 느낌도 좀 나고 되게 약간 어떤 성에 되게 막 이렇게 잘 대인 접촉을 하지 않는 어떤 여주인의 고결한 고퀄의 목소리 뭐 이런 느낌도 좀 나고 그래서 많은 실제로 만나보면 아니야 뭐 이런 거 아니야. 아직 그런 얘기까지 안 했잖아요. 너무 가지 마시고. 그래서 실제로 그때 우리 오픈 팟캐스트 할 때도 그랬지만 그 우리 실장님의 조미숙 실장님의 목소리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를 남자친구분도 특별히 그 조 대표님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심심하면 하나씩 툭툭 튀어나오시네. 네, 이번 주말에 어디서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계획이 없나요 아직? 네, 아직 없어요. 알겠습니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난 화에 이어서 역시 또 한 번 반복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북스 회사 이름, 임프린트 이름, 북라이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최고의 출판사 에디터. 막강, 최강, 미중유의 불멸의 영원히 길이길이 남을 역사책에 등록되어야 마땅한 오늘 수시가 엄청 네, 그렇습니다. 조유진 에디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유진입니다. 네. 한자는 어떻게 됩니까? 한자요? 유자는 넉넉할 유자고요. 진자는 보배 진자예요. 아, 무슨 뜻이에요? 뜻이라고 하기에는 저희 아빠가 직접 지어주신 이름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의미도 의미지만 그 장명을 할 때 이렇게 뭔가 획수를 맞아. 뭔가 이렇게 계산해서 맞아.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아빠가 한자를 찾으셔서 지은 이름이라고 들었어요. 목매가지고 넉넉할 유의 보배진이요. 보배진. 네. 알겠습니다. 맨날 얘기하지만 사람 진짜 이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무거울 중자예요.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요. 무거워요. 몸이 무거워요. 자, 그래서 지난 화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실제로 최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비 출판, 독립 출판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해가지고 저자가 있고 출판사가 있고 그 둘의 관계는 어떠함이 어떤 과정을 밟아 나가면 책에 나오는가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고 조목조목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 갔었죠. 이제 저자로부터 원고와 사진. 사실은 사진도 원고라 그래요. 사실은. 네네,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 사진 합쳐가지고 그 원고를 다 받아가지고 그거를 수중에 넣은 이 에디터가 편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책고를 만드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이거죠. 네, 네. 그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원고를 받기 전까지는 네, 작가분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고 하면 그렇지. 원고를 받은 다음부터는 이제 편집자가 고통의 시간을 그렇죠. 겪을 차례인데요. 너무 힘듭니다. 네. 진짜로. 괴로워요. 보통 편집 기간은 책에 따라 다르지만 네.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네.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 오래 걸리는구나. 네. 그 제가 만드는 책들은 네. 제가 지난화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아까라고 해도 괜찮아요. 네, 네네. 1년에 6권을 만들기 때문에 오. 보통 2개월 텀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는 이제 컨셉을 잡고 그리고 제목을 정하고 표지를 만들고
그리고 마케팅을 계획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 2개월 안에 다 이루어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 2, 3개월이 내가 아까 제가 오래 걸리는구나라고 얘기했지만 엄청 사실 빠듯한 시간이에요. 그죠? 네, 맞아요. 여러 가지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글이라고 합시다. 글을 받으면 그 원고를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럼 뭐라 그러죠? 교정교열. 교정교열을 네네.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네네. 먼저 가장 하게 되는 중요하죠. 일이고. 네네.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 출판사 에디터가 직접 합니까? 아니면 교열 교정 전문가 외부에 맡깁니까? 어떻게 합니까?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외부에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네. 외부에 맡기는 경우는 네.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뭔가 사실 확인을 많이 해야 하거나 아니면 문장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이거를 내부에서 만지기에는 너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 같다. 내부에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네네. 뭔가 에디터의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길 것 같다라고 네. 하면은 저희가 외주를 내보내게 되죠. 그리고 좀 네.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도 원고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내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제가 문매를 맞을 각오를 하고 몰매를 맞을 각오를 하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수준 미달, 함량 미달의 원고가 훨씬 많아.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편집자들이 힘들죠. 힘들지. 그러니까 저도 작가지만 작가 나부랭이라는 타이틀을 쓰지만 너무 쪽팔린 게 저를 비롯해서 저도 뭐 예외 아닙니다. 정말 기본적인 띄어쓰기 맞춤법 뭐 문장 무슨 못 쓰는 사람이 진짜 한 제 기준이에요. 네네. 8알이 넘어요. 8알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래서 편집자들이 너무 힘든 거고, 그리고 외부 전문가를 써서 교정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또 그러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출판 에디터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많은데, 물론 우리 저자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불만족스러운 때가 있긴 있어요. 출판사 에디터 중에 저도 용감하게 발언하는 거예요, 지금. 에디터 중에 교정 교육을 잘 못 보는 에디터들이 있어요. 공부 안 하고. 네. 그러면 그럼 이제 저랑 싸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작업을 그때 영영 안 보고 그런 사람이 몇 명 있거든요. 제가. 네네네. 네. 그래서 나도 왜알 것 같아. 그래서 업계에서 막 지랄이라고 하면 소문 개지랄이라고 하면 개진상이라고. 근데 우리 이 스튜디오도 댕댕이가 2마리가 있는데 자꾸 개 이러고 넣으면 안 되겠죠. 댕댕이들 얼마나 이쁜 애들인데 그죠. 어쨌든 그렇게 하면 소문이 났을 텐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교정교육과 보고 그거를 바탕으로 다시 이제 필자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네. 수정 작업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네네. 거죠. 또는 주제나 컨셉에 맞지 않거나 어떤 특정한 부분이 모자라다 그러면 네. 추가 지필을 요구할 수도 있는 네, 거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럼 교정 교육을 보고 네. 아니 사진이 있는 경우에 요즘은 사실은 글만으로 이루어진 책은 별로 없으니까 네. 특히 여행책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럼요. 그거 이제 디자인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인디자인이라고 해서 인디자인이니까 출판사 안에 있는 근무하고 있는 디자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외부에 외주를 줄 수 있는 거고. 네네네. 그렇죠. 네. 북라이프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본문 디자인 같은 경우는 네. 거의 내부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어허. 표지는 반반인 것 같아요. 내부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반, 그다음에 외주를 주는 경우가 반. 근데 외주를 준다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외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출판사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셔도 네. 충분히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이고 오히려는 네네. 그 이상 발휘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더 좋은 퀄리티를 위해서 외주로 내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구나. 네네. 근데 그거는 보통 표지 작업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네네. 외주로 돌리는 경우는 네, 그건 표지가 훨씬 더 임팩트를 크게 가져가야 하겠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죠. 아. 네. 그 책을 만들 때 네. 본문을 제외하고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2가지가 제목과 표지거든요. 제목과 표지. 네네. 그걸 물론 이제 어떻게 정합니까, 진짜? 제목은 네. 여러 차례 이제 회의를 거치면서 조금 네. 의견을 회사 내부에서 통합하는 과정을 제가 거치는데요. 네. 일단 그 1차적으로 제목 안을 구상을 하는 거는 편집자가 구상을 하고요. 저자는 안 해요? 아니요, 같이 하시죠. 같이 하고. 예, 예. 네네. 같이 하는데 의견을 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 의견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거를 모아서 어쨌든 하나의 문서로 좀 작업하는 거는 편집자가 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네네. 또 편집자가 생각하는 방향이 있고 네. 그리고 저자가 생각하는 방향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먼저 서로 조금
논의를 하면서 어떤 네. 방향이 이 책에 도움이 될지, 이 책과 네. 가장 맞는지를 정해서 이제 제목안을 몇 개 구상을 하게 되죠. 그걸 전체 회의에 붙입니까? 네네. 북라이프 경우에는. 네네. 그러니까 사장님 이하 뭐 마케팅, 뭐 편집부 다 참가를 해가지고. 네. 네네. 한 10여 명 이상 참석하는 회의에서 그 제목안을 가지고 공개 투표입니까? 거수? 거수는 아니고요. 비밀? 아니요, 그건 아닌데 네. 의견을 다 이야기를 하세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나는 왜 이게 좋은가에 대해서? 예, 예, 그냥 1, 2, 3 이렇게 뭐 1번 몇 명, 2번 몇 명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자기는 2번이 뭐 가장 좋은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네. 책의 내용과 가장 잘 부합하는 것 같다. 뭐 아니면 시장 상황에서 좀 먹히는 제목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시는 근데 거죠. 진짜 민주주의입니까? 정말 1인 1표입니까? 예를 들면 사장님이라고 해서 발언권이 더 영향력이 네. 크다 이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1인 1표는 맞아요. 맞지만 근데 그게 무게가 좀 다르군요. 네. 아. 왜냐하면 의견이 음. 뭐 1, 2, 3 안을 냈을 때 만약 1번에 한 7명이 선택을 했다. 1번을. 그러면 이거는 거의 고민할 여지 없이 1번으로 선택이 되겠지만 의견이 3대 3대 3으로 3대 3대 4로 갈렸어요. 네네. 이거 너무 애매하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네. 사장님의 의견이 네. 조금 더 중요해지거나 네. 편집자나 네. 담당 마케터의 의견이 좀 더 중요해질 수 있죠. 어쨌든 제목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네네네. 뽑는군요. 네.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미리 그러니까 발표하는 건데요. 언젠가 나오게 될 제 첫 번째 여행책, 첫 번째 여행 에세이, 해외여행 에세이. 제목은 20년 전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풍경의 안쪽입니다. 제가 바뀔까요? 이걸 안 듣는 바뀔까요? 우리 팟캐스트 애청자분들도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풍경의 안쪽이라는 해외여행 에세이로서의 제목이 어떤가? 고루하다, 남루하다, 뭐 신선하다, 뭐 참신하다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즉석에서 일단 우리 장은정 작가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풍경의 안쪽이라는 제목은 어때요? 괜찮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편하게 feel free to say. 그리고 뒤끝 있다? 아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네? 자유롭게 마이크 좀 대고 가까이. 아, 네. 네. 네, 저는 좋습니다. 이유는요? 이유 정말 야 너무 성의가 없고. 저는 그 작가님께서 그 여행의 네. 맛에서 네. 좀만 더 이렇게 할게요. 네네. 여행의 맛에서 오랫동안 그 에세이를 쓰셔서 읽으셨잖아요. 네네. 그거를 되게 오랫동안 들었기 때문에 네. 그 제목 노중훈의 에세이 네. 풍경을 읽다. 네. 네네. 그 에세이하고 작가님이 쓰시고 싶은 에세이하고 또 톤이 잘 맞을 것 같다. 네, 좀 잘 맞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멘트. 우리 조민숙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직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해외여행 에세이. 해외여행. 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조금 올드한 느낌 조금 들긴 해요. 올드하다. 올드하다. 뒤끝 있잖아. 아니. 표정 봤어요 지금. 올드하다. 자 그리고 혹시 저의 담당 에디터가 될 수도 있는 우리 조유진 대리님의 의견은 솔직히 어떻습니까? 솔직히 괜찮아. Feel free to say. 정말요? 네네네. 사회생활 못한다고. 아니 진짜 솔직히 진짜. 네. 최근 여행 에세이의 경향과는 조금 맞지 않는. 오케이. 그러면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최근 여행 에세이의 제목 트렌드는 뭡니까 그러면? 두 가지로 나뉘는데 네. 하나는 제목에서 네. 컨셉이 컨셉이 분명하게 이 책이 무슨 책인지 메시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책이 예를 들면 있는데 네. 그 좀 최근에 나왔던 독특한 여행서 중에 하나가 네. 작은 여행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작은 여행 다녀오겠습니다. 네. 이거는 좀 그 기존의 여행서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이 책은 뭐 멀리 여행을 떠나는 것에 대한 책이 아니고 네. 퇴근 후 가까운 동네를 산책하거나 아. 주말을 이용해서 1박 2일로 뭔가 여행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좀 뭔가 낮에 나와 또 평일에 나를 좀 분리시켜서 그걸 여행이라는 컨셉으로 잡은 책이거든요. 누구예요?
그게 최재원 씨라는 분인데 그분이 에어비앤비 운영하시는 분이고 네, 그래서 좀 본인이 여러 가지 독특한 경험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아예 제목에서 작은 여행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좀 만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 느낌이 오긴 오네. 네, 확 네, 드러나네. 네. 진짜로. 네. 일단 그런 게 트렌드 하나고 두 번째는요. 다른 하나는 굉장히 싫어하시는 스타일일 텐데 감성적으로 네 어허. 뭔가 제목을 뭐가 있죠? 뭐가 잡는 있죠? 거겠죠. 뭐 예를 들면은 네. 좀 빛에서는 인생이 아름다워진다. 뭐 그런 류도 네네. 그렇고요. 네. 네. 그런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없어요? 장은정 작가? 이렇게 감성 충만한 이렇게 서술형으로 끝나는. 응? 아, 그 저희 회사에서 나왔던 책인데 네네. 떠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라는 그게 다 떠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분 떠났다는 얘기인 거죠. 그쵸. 본인이 떠났던 이야기들을 그냥 모으신 거죠. 이것도 그냥 세계 여행 에세이 뭐 이런 네, 거예요. 세계 여행 에세이예요. 가서 본인이 보고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적으신 거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책 안에서 다른 책하고 완전하게 차별이 되는 그런 컨셉이라고 할 만한 거는 없지만 그 제목에서 뭔가 사람들의 감성을 이렇게 얼랑얼랑하게 좀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서 좀 떠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문장으로 제목을 잡은 거죠. 아니 실장님 그런 제목을 보면 마음이 진짜 동해요? 마음이 좀 저도 두 번째 취향은 사실 좀 아, 아니고 시점 취향도 아니구나. 컨셉이 좀 명확한 네. 그런 책을 저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 하시는 핸드폰 계속 하시고요. 방송에 좀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아 지금 조대님 저는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 하긴 뭐 우리 방송이라는 게 늘 갑자기 하는 방송이죠. 뭐 준비도 하나도 없이. 제가 왜 그걸 못하는지 지금 깨달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게 무리한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는데 그런 책을 내는 친구들은 짧은 기간 동안 너무 집중적으로 많은 곳을 강렬하게 여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그 감정을 자신도 주체를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울컥울컥한 걸 어떻게든 쏟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제가 보기엔 감정 과잉의 어떤 컨텐츠가 네네네. 나오는 거고 저는 20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줄기차게 계속 하는 거잖아요. 네. 직업인으로서.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한 바가지씩 뭐 이렇게 우물을 퍼내야지 콸콸콸콸콸 이렇게는 안 되는 거겠지. 네. 아 그래서 나는 그런 걸 싫어하네. 그런 게 안 되네. 이제 알았네. 어쨌든 담당 에디터가 저렇게 풍경의 안쪽을 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니 아니 제가 완전히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네. 근데 본인은 또 마음에 안 들. 왜냐면 마음에 들어야지 일하는 에디터도 신이 날 텐데. 그 네. 제목을 만약에 풍경의 안쪽으로 가져가게 되면 부제랑 카피에서 밸런스는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우리의 네. 첨예한 대립이 이제 전쟁의 서막인 거예요. 장은정 씨 날 좀 아는데 나는 부제도 싫어하고 저자 소개도 싫어하고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진짜 모르겠어요. 어떤 아직 이제 대놓고 밖에 나가시는군요. 방송 도중에 네. 남자친구분이에요? 아 연애가 더 중요하지. 뭐 괜찮아. 나 혼자 하면 되지. 어차피 뭐 외로운 나무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일은 뭐 어떤 뭐 지켜보기로 하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네. 제목은 그렇고 표지는 어떻게 골라요? 표지도 그럼 디자이너의 더 영향력이 큽니까? 아니 거기도 에디터 영향력이 더 크다고 봐야 되나? 표지를 구상할 때는 네. 에디터랑 디자이너가 함께 논의를 해서 구상을 하죠. 이 책의 컨셉에 맞는 네네. 당연한 얘기겠지만. 네네. 네. 같이 이미지를 찾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를 좀 더 경향을 파악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좀 이 책과 가장 잘 맞는 표지안을 내는데 뭐 적게는 한 3개에서 많게는 5-6개까지도 표지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안을 가지고 저희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네, 표지는 거수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제가 시장님 문 닫고 오셔야죠. 어? 아 뭐라고요? 아 차를 빼러 나가신다고요? 아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무슨 네.
방송 도중 난리가 났습니다. 차를 끌어 나가지고 이게 정말 두서가 없고 엉망진창이네요 진짜. 아이고 답답하다 진짜. 차를 어디다 있길래. 아니 이것도 제가 또 역시 그 죽음을 각오하고 드리는 말씀인데 네. 특히 여행서 있잖아요. 네. 여행서의 표지는 네. 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그쵸.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네. 제목만 이야기한 네. 다루겠다고 하고 네. 박정호 선생의 빈에서는 인생이 아름다워진다. 이 책의 표지가 뭐냐면요. 이게 빈에 있는 이게 오페라 하우스인가? 네, 오페라 하우스인 것 같아요. 오페라 하우스의 건물 뒤로 해가 지금 그러니까 해질녘 무렵에 해질녘에 네. 이걸 야경이라고 해야 되냐 뭐라 그래야 되냐 찍었는데 사진 퀄리티도 엉망진창이고요. 죄송해요. 이 책을 저 편집하신 김영사 담당자는 화를 내실 수 없죠. 이건 작가로서 제 양심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작가로 제 눈을 말하는 거예요. 전 사진가이기도 하니까. 너무 안 좋아요. 책 사진의 퀄리티 뭔지도 알 수도 없고 이 책만 보면 빈에서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되게 쓸쓸하고 적막하고 왜냐면 무슨 아주 노년에 어디 막 막다른 느낌이 너무 이래요 네. 지금. 네. 근데 이 책만 그런 것이 아니라 되게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저런 사진을 셀렉 골랐을까? 네네. 의아한 경우가 거의 99%예요 제가 보기엔. 그 이 책 혹시 근데 판권 보셨어요? 못 봤어요. 판권 보시면 이 책이 2011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아 봤어요. 그건 봤어요. 네네. 2011년. 책 많이 팔았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나온 책이어서 저는 그 당시에 표지 경향성 같은 거를 좀 말씀드리기는 제가 무리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도 또 다른 회사 작품이니까. 예, 네. 그거 말고 최근에 나오는 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요즘은 여행사라고 해서 무조건 책에다 사진을 박진 않지. 쓰진 않아요. 네. 그렇죠. 여행자의 밤도 맞아. 아예 그냥 그 분위기만 표현하는 색을 좀 강렬하게 쓰는 방향으로 표지를 잡았거든요. 강렬한 게 목표였어요? 나는 그러니까 왜 약간 저는 동화 같다고 느꼈지? 그 밤에 표지에서? 밤의 이미지가 저는 검은색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럼요. 여러 가지 다양한 색들로 표현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약간 그라데이션 같은 느낌으로 좀 표지에서 보여지면 좋겠다. 네, 개조. 네, 네, 그라데이션. 네. 네. 사실 뭐 개조도 한자어야.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디자이너분한테 의견을 전달드렸었고 그게 좀 구현돼서 나온 게 잘 뽑았어요. 네, 잘 그 좋았어요. 여행자의 밤 표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네. 웬만한 여행책은 여행 사진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여행 사진이 여러분 되게 쉬워 보이지만 되게 찍기 어려워요, 사실은. 맞아요.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잘 찍어야 되는데 그게 순발력과 기능과 또 뭐라고 할까 오래 일한 사람의 눈 이런 게 되게 필요한데 네. 어려워요. 그래서 제발 이제 앞으로는 출판사 에디터들 어쨌든 간에 여행 사진을 쓰지 말고 표지에 하여튼 뭐 오늘 용감한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네. 앞으로 제 삶은 더 고단해지고 퍽퍽해지겠죠. 혹시 다른 출판사에 투고를 하실 계획이라면 아니, 전혀 그러는 계획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책 제목도 뽑고 표지도 네. 정했어요. 네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책을 이제 엮는 거잖아요. 그쵸. 예. 제분이라 그래야 돼? 뭐라 그래요? 아니구나. 그 전에 네. 저기 저자한테 보내야죠. 원고를 그러니까 예. 교정한 거 이런 거 네네네. 우리가 흔히 대지라고 표현하는데 네. 크게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네. 그 사람도 검토를 해야 되니까 네. 또 잘못된 부분 이런 것들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검토 수정까지 완전히 다 완료됐을 경우에는 네네.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책을 이제 제작을 하게 되죠. 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책을 마감하고 원고를 마감하고 나면은 네. 그 제작을 하는데 네. 뭐 인쇄소에서 당연히 책을 찍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네. 그 책이 인쇄될 때 인쇄하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뭔가 그러니까 필름으로 출력을 해서 그거를 판을 만들어서 네네. 네, 그 인쇄를 하거나 네. 아니면 요즘은 CTP라고 해서 CTP. 네, PDF 상태를 고화질로 바꿔서 그걸 인쇄소에 보내면 인쇄소에서 그걸로 판을 만들어서 인쇄하는 방식 두 가지거든요. 크게 보는 게 두 가지가 있다. 네, 근데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필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 아직도 필름 보통 예. 다 요새 CTP 하던데.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죠. 맞아요. 본인 팟캐스트인데 소곤거리지 마시고요. 크게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렇게 본인 방송이니까 차도 빼러 갔다 오고. 네?
뭐지? 5885 3빼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죠. 네. 네. 참나 별일을 다 겪습니다. 두서없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 근데 그 필름을 고수하는 건 그게 더 고해상도 또 자신 있다는 거죠. 자신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쇄보다 CGP는 그 하나하나 할 때마다 돈이 들어가지만 인쇄는 한번 필름 뽑아놓으면 그냥 인쇄 판 안 만들고 인쇄를 계속 맞아요. 돌릴 수 있으니까. 그게 무슨 말? 수정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우리는 재쇄를 여러 번 찍을 것이다. 그 비용 절감. 네. 아. 그렇기 때문에 필름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다라고 이제 비용 판단을 하신 절감 거죠. 플러스 자신감의 반영이다. 네. 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책이 이제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저자한테 증정본 보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마케팅 팀에 활약할 시기가 된 도래한 거죠. 네네네. 어떻게 합니까? 그 서점 영업을 뛰고 네. 또 온라인 마케팅도 하고. 네. 저희는 마케팅 팀이랑 홍보팀이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좀 아무래도 규모가 그래도 저희는 조금 중견 정도라서 따로 있는 케이스인데 네. 대부분의 출판사는 마케터가 홍보 일까지 담당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홍보라고 하면 온라인을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네. 뭔가 업체를 선정해서 제휴를 맺어서 네. 홍보를 진행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자사의 SNS를 통해서 게시물을 올리고 홍보를 한다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네. 네, 근데 저희는 그거를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보통 마케터 분들은 오프라인에서 네. 홍보를 하시고 서점 영업. 네, 서점 영업을 하시는 네.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서점 영업이라는 건 뭡니까? 좋은 눈에 잘 띄는 매대에 네. 우리 책을 좀 놓아주세요 이런 건가요? 가장 먼저 하시는 거는 네. 그 책을 들고 가서 네. 이 책을 이 서점에서 몇 부 가져갈 건지 배본 협의하는 게 가장 먼저 이루어져요. 그걸 누구랑 협의를 해요? MD라고 하는데요. 네. 그 서점에서 일을 하시는 또 그 서점 내부의 마케터 분들이시거든요. 아 예를 들면 교보문관에 있는 MD랑 네네. 협상을 하는 거구나. 네네, 그렇죠. 아. 그래서 분야별로 MD 분들이 다 따로따로 계신데 아마 여행 쪽은 에세이, 그러니까 문학 담당 MD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실용적인 경향이 강한 네. 뭐 가이드북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그 실용 담당하는 MD랑 네, 협의를 하시게 될 책을 거예요. 몇 권. 네, 우리나라 그 MD 중에 교보 네. MD가 제일 파워가 세요. 그렇죠. 그렇겠지. 뭐 규모가 제일 크니까.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던 우리 실장님의 그 서름과 상처에 대해서 한번 우리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름이 뭐예요? MD. 아 여러분. 우리 시스템 착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기억력이 안 좋아서 실제 지금 MD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걸 용서한 게 아니에요. 기억을 못할 뿐이지. 그 사람은 실장님 마음속에 영원히. 저 가슴 엄청 뛰었어요. 그러니까 악의 축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악의 축. 자, 그래서 그러니까 몇 권을 이제 납품을 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 그 다음에 네.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배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책을 구매하실 수 있는데 본격적인 홍보 활동은 책이 배본되는 것과 비슷한 시기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요즘에는 그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이 굉장히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가 수반이 되고 반영이 되는데 전통적인 의미 사실은 이제 책에 나오면 각 일간지 도서 그렇죠. 출판 담당들에게 한 권씩 보내고 보도 자료를 동봉해서 기사 한 줄이라도 좀 써달라. 그렇죠. 아니면 운이 좋은 경우에는 이제 2주의 도서 의뢰가 조금이라도 크게 나오면 더 좋은 것이고 또는 테마를 정해서 어떤 특집 기사를 마련할 때 우리 책이 또 들어가면 되게 좋은 것이고 예전에는 그랬다고 하면 요즘에는 그것보다는 SNS, 온라인 마케팅이 훨씬 더 중요해진 건가요? 그렇죠, 중요해졌죠. 그리고 그 비용적인 면에서도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비용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커진 편이에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신문 광고는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맞아, 신문 광고도 있지 기사 말고도. 네네네. 오당 광고 보통. 광고 같은 거는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그 책을 출간했을 때 그게 기사화되는 비중도 많이 줄기는 했어요. 정말 인문 도서라든지 세계적인 석학의 책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좀 아무래도 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는 힘들어지긴 했고.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도 릴리스를 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언론사로 책을 보내는 걸 릴리스라고 하는데. 보도자료 배포. 네, 보도자료와 책을 같이 보내는 걸 릴리스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꼭 일간지에서 기사가 실릴 걸 기대하고 보낸다기보다는 책의 특성에 맞게 어떤 경우에는 잡지 기자들에게 보내기도 하고요. 네네네. 네, 그리고
뭐 요즘에는 뭐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또 SNS에서 파워블로거로 활동하신 뭐 그런 분들 이런 뭐 인플루언서. 네. 그다음에 뭐 제가 아주 부러워하는 분들이죠. 네, 그 분야에 맞게 네. 저희가 책을 보내고는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 예전에 지금 제가 요즘은 신문을 이제 보지 사실은 요즘에 신문 잘 안 보시잖아요. 다 포털 사이트로 보니까 네네. 아니면 유튜브로 보니까. 근데 예전에 이제 그 종이 신문 볼 때 책 광고는 좀 저렴했어. 다른 광고보다는. 네. 네. 근데 예를 들면 한겨레라는 신문에 너무 책 광고만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일면 광고인데 책 광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뭘 말했었냐면 하도 기업체에서 한겨레 광고를 안 해주니까 책 광고 말고 할 게 없었어. 그래서 책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좀 아니까 사정을 보면서 네네. 기자들 월급이나 나오나 모르겠다. 약간 이렇게 걱정을 했던. 요즘에는 동네 책방을 SNS 통해서 많이 또 출판사에서 메일을 되게 많이 보내세요. 네네 맞아요. 아 그렇겠네. 네. 맞아요. 우리 지금 사이에도 그런 거잖아요. 네, 책방 그러니까 사이에도. 여행책 특히 여행책 같은 경우는 홍보 루트가 좀 적은 네, 편이어서 음. 저희 책방에 굉장히 많이 메일을 주세요. 이런 책이 나왔다. 신간 나올 때. 그렇지. 그리고 정말 드문 경우긴 하지만 드라마나 영화에 네. 이렇게 인테리어로라도 이렇게 놓인 경우에 네. 대박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사실 얼마 전에 장은정 작가의 여행자의 밤이 어디 나왔다 그러지 않았었어요? 무슨 예능 프로그램인가? 네, 그 KBS 웹 예능 네. 모모랜드인가? 그 모모랜드는 저 모모서점. 모모랜드 걸그룹 이름이잖아요. 모모랜드는 모모문고. 모모문고. 네. 아 근데 이게 웹 드라마였구나. 그러니까 웹 예능. 예능이에요. 웹 예능이었구나. 네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 수는 없었겠구나. 근데 그거 좀 나오는 이후로 반응이 좀 괜찮았나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좀 늘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되게 아주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나 예능에 이렇게 가구 협찬처럼 네. 책을 그런 식으로 협찬한 출판사도 있었대요. 네 맞아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이게 보이게끔 네네네. 주인공의 뭐 서재나 이런데 네. 그래서 대박 터진 책들도 있더라고. 근데 그거는 비용이 발생하죠. 아,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준의 방송국이냐에 따라서 비용도 천차만별이라 맞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부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겠네. 그래서 네네 그거는 섣불리 좀 하기는 힘들어요. 그렇겠네. 네네. 그 어떤 사보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아람브라의 추억인가? 아니 이게 궁전. 네. 드라마 제목이 또 궁전이에요 그냥? 궁전의 추억.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네네. 현빈. 네. 그래서 그 어떤 한라라고 하는 회사 대기업 있잖아요. 그 회사에서 나온 사보인데 드라마나 영화 속 장면을 여행기로 풀어달라고 청탁이 왔어요. 네. 4페이지 잡지 페이지로 7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도 구체적으로. 별로 하고 싶지 않게 내키지 않았는데 왜 내키지 않았냐면 뭐 그라나다를 쓰는 건 어렵지 않아요. 뭐 맨날 하는 일이니까. 근데 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돼. 그 사보의 특징은 사장님인가 누가 그렇게 좀 다르게 하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필자잖아요. 원고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라인, 그러니까 한라 기업의 직원이든 뭐든 가족들이든 간에 한라인으로 통칭이 되는데 그분들에게 누군가의 편지를 쓰는 서간문 형식으로 써달라는 거예요. 뭐 한라인 누구야? 나는 지금 그라나다에 와 있단다. 그때 드라마 속에서 보았던 노을이 질 무렵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낮의 풍경 너무 예쁘구나. 근데 제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근데 돈이 급해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희망은 뭐 논란은 있지만 논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김수현 선생이 쓴 드라마의 네. 주인공이 네. 풍경의 안쪽을 커피 한잔 마시면서 싹 읽는 장면이 근데 나와. 비용이 제일 비싸대요. 그렇지. 주인공이 이렇게 맞아. 맞아요. 그거 진짜 엄청 비쌀 거야. 네네. 그러니까 우린 돈이 없어서 그런 건 돈을 못 내고 우연히 이제 김수현 선생님 내 책을 봤는데 야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든다 해가지고 그분은 모든 거 다 참견을 하니까 종옥아 배종옥 저기 풍경의 한쪽 들고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그냥 배종옥 씨가 약간 김수현 선생 페르소나 같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내 책이 대박이 터지는 그런 날을 꿈꿔보는데. 네.
김수현 선생님이 혹시라도 내 책을 우연이라도 발끝으로라도 보게 되면 집어 던지겠지. 야, 얘 책이야! 뭐 이러면서 좋았죠.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홍보 마케팅까지 하면은 네. 이제 책의 어떤 그렇죠. 네. 나와서 판매까지 이제 끝이 나고 이제 판매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아까 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분기별이든 반년치든 간에 해서 저자 인세를 이제 지급을 하고 또 마케팅이나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뭐 책이 모자란 곳은 또 갖다 주기도 하고 그렇죠. 또 납품을 하고 네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책은 이제 잊혀져 가겠죠. 자, 그래서 남은 10여 분 정도는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박종호 글 사진에 빈에서는 인생이 아름다워진다. 빈에서는 인생이 아름다워진다. 여기서 빈은 오스트리아 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박종호 선생은 작가님이 굉장히 유명한 사실은 오페라 평론가 그리고 풍월당이라고 하는 풍월당 레코드샵이 아니라 이걸 문화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죠? 풍월당 주인이기도 하시고 여기 써 있네. 본인 책 날개 박종호 정신과 전문의 오페라 평론가 여행 저술가 풍월당 대표. 다재다능하시네요. 책도 많이 내주셨어요. 네, 책 많이 내가 내셨어요. 사랑하는 클래식 시리즈 불멸의 오페라 박종호에게 오페라를 묻다 오페라 에센스 55 여행서도 꽤 내셨어요. 예술기행서라는 이름으로 황홀한 여행 유럽 음악축제 술래기 이런 책을 내셨는데 조대님 제가 아는 분 중에 잠깐 지금 이름을 까먹었는데 비슷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의사인데 아주 유명한 오페라 평론가가 있어요. 한때 저는 굉장히 친했던 분인데 네네. 그분은 모발 이식 전문 의사예요. 진짜로.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거의 없지만 머리가 다 벗겨지면 그분께 가서 엎드려서 싸게 해달라고 빌어볼 참인데 의사들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이건 사이드 잡지 아니야. 사실 굉장히 전문적이시잖아요. 그렇죠. 여러 직업을 멀티플레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왜 그래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농담입니다. 그래서 간략하지만 소개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책은 어떤 책인지 좀 우리 조대리님의 언어로 네. 두루뭉술하게라도 네. 말씀을 해주세요. 일단 이 책은 그 박종호 작가님이 네. 빈에서 네. 본인이 보고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감상과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 또 문화적인 배경 등을 같이 설명해 주면서 사람들에게 빈의 매력에 대해 소개해 주고 있는 책이고요. 네. 빈의 네. 구체적으로는 좀 빈의 예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예술뿐만이 아니라 네. 빈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네. 커피라든지 봤어. 네. 그리고 뭐 건축도 뭐 예술의 한 분야긴 하지만 그렇죠, 또 그렇죠, 건축도 그렇죠. 다루고 있고 그 이분이 오페라 전문가이긴 하지만 음악만 다루고 계신 건 아니고 네. 미술, 문학 뭐 그 빈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예술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왜 이렇게 이분은 박학하고 다식하는 걸까요? 공부를 잘해서 그러신 게 아닐까요? 의사 선생님이셨잖아요. 정말 옛날 사람이죠. 의사 선생님이 뭐 공부를 정말 옛날 사람인 거죠. 진부하기 짝이 없는 진짜 언설입니다 저런 건 진짜. 아이고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은 사실은 예술이 많은 걸 차지합니다. 음악, 뭐 미술, 문학, 뭐 건축.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챕터를 보면 이게 약간 챕터 목록을 보면 그 구분은 지역으로 나눴어요. 벨베데레 부근, 제체시온 부근, 뭐 오페라 부근. 여기서 말하는 뭐 오페라는 되게 유명한 건물들, 벨베데레 궁이 있거든요. 네네. 그 근처, 그러니까 유명한 역사적인 건물들 아니면 뭐 음악당 이런 걸 기준으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뭐 음악과 미술 또는 뭐 커피 다양한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계시는데 가장 인상적인 건 뭐였습니까? 우리 조대리님이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제가 이 책을 선정을 하게 된 이유는 네. 제가 여행을 즐기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어제 일인가요? 제가 20대 후반부터 여행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지난해네. 이태우 분이면 지난해. 네, 제 나이가 네.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지난해.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벌써 근데? 밝혀진 것 같은데 그 앞전화에서. 근데 그 제가 네. 유럽 여행을 네. 갔을 때 가장 먼저 갔던 도시가 빈이었어요. 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여행을 가기 전에 주변에
이제 곧 유럽 여행을 갈 거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추천받았던 책이 이 책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책을 읽고 보니 확실히 좀 빈을 그냥 이 책을 읽지 않고 갔다면은 제가 그냥 건물이 예쁘네. 맞아. 오페라를 그냥 들으면 좋겠네.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좀 핫스팟에서 사진이나 좀 찍고 그냥 그러고 그치. 돌아왔을 텐데 맞아. 확실히 어디를 가든지 뭔가 이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 같은 것들에 네네.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게 되고 좀 더 깊이 있게 이 도시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도시가 마찬가지겠지만 네. 빈도 굉장한 그 텍스트가 두껍죠. 엄청 네, 두꺼워요. 네. 그래서 우리 흔히 생각하는 모차르트, 베토벤, 클린트 이외에 네. 엄청나게 많은 예술가들이 전방위적으로 활동을 하고 이 책에 자세히 나왔지만 네. 특히 19세기 세기 말이라고 하는 네, 그 네. 격동의 시대를 거치면서 빈이 폭발적으로 생산했던 문화적 콘텐츠를 이런 책이 없으면 일반적으로는 그 깊이는 알 수가 없죠, 사실은. 비엔나 커피 대회 비엔나에 없어요. 비엔나 커피가.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하고 오게 되잖아요, 보통은.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진짜 아주 진부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네. 명제를 잘 사실은 실현해 줄 수 있는 네. 고마운 텍스트죠. 사실 이 책이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조대린 님이 네. 수없이 많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셨는데 네.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 문구, 페이지가 있으면 읽어주세요. 낭독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우리 애청자들에게 천천히 고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있습니까? 몇 군데가 있긴 있는데 몇 페이지예요? 93페이지. 93페이지. 네네. 자, 우리 조대리님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한번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인데요. 네. 실러의 시는 베토벤의 음악을 탄생시켰고 베토벤의 음악은 다시 클림트의 미술을 탄생시켰으며 클림트의 그림은 말러의 지위를 불러일으켰다. 제체시오는 예술로 충만한 곳이다. 클림트의 벽화가 말하는 것이 예술 속에서 연락을 누리는 인간이라면 나는 이 지하방 속에서 클림트의 그림으로 둘러싸여 예술의 연락을 누린다. 사면은 클림트고 두 귀에는 베토벤이 들려온다. 자, 도시에르. 이게 설명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토벤이 네네. 환희의 송가를 만들 때 영감을 얻었던 게 실러의 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여기 앞에 보면은 그 시가 나오는데 네. 그 시 내용이 환희여 아름다운 신의 빛이여 오 세상에 입맞춤을 해주리라라는 시예요. 그걸 보고 네네. 베토벤이 네. 그래서 이 시에서 감명을 얻어서 그 환희의 송가를 작곡을 했고 네. 그리고 클림트는 그 환희의 송가를 듣고 나서 네. 이 제체시온이라는 곳에 벽화를 남겼는데 그 벽화의 이름이 베토벤 프리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인간의 삶에서 느낄 수 있는 희노애락을 표현한 그림이에요. 네, 그래서 그 베토벤의 음악을 듣고 그 그림이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은 말러가 네. 그 환희의 송가를 지휘를 하게 됐다고. 구스타프 말러 지휘가 이제 작곡가이자 네네. 지휘자. 네. 그래서 이 모든 예술가들이 다 그 빈에 그 당시에 집결해 있었고, 네네. 네, 그 예술의 집합체가 좀 그 도시가 약간 상징적으로 이제 되게 됐는데 세기 말 시기에 그래서 저는 이 표현 자체가 뭔가 그 당시의 빈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좀 꼽아봤습니다. 뭔지 알겠다. 이게 사실 그러니까는 요즘 친구들 유행하는 걸로 치환해서 말씀드리면 네. 너와 나의 연결, 고리 이런 거잖아요. 동시대 예술인들이 네.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었고 네. 뭐 협업 아닌 협업을 같은 걸 하면서 예술의 깊이는 더 깊어졌을 것이며 텍스트는 더 풍성해졌을 것이며 네. 그게 한 세기가 지난 지금도 엄청난 유산으로 남아있고 우리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화산재. 네, 네. 네, 화산재가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는 유황 냄새를 맡으면서 다니고 있다. 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근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이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라는 그림 혹시 아십니까? 예, 알아요. 네덜란드에 있죠. 네네네. 어디 있죠? 어느 미술관에요? 어느 미술관인지. 네, 헤이그에 있습니다. 헤이그에 네. 마우리 초이스라는 미술관이 있는데 되게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림 좀 봐요. 근데 왜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면 젊은 여자가
터번을 쓰고 진주기고를 하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진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헤이그에 있는 미술관에 있는데 그 그림 얀 페르메이르가 그렸습니다. 네. 얀 페르메이르가 그린 그 그림을 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역사 작가가 글을 썼어요. 소설을 썼어요. 동명의 진주귀걸이 란 소녀를 썼어요. 네. 그리고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은 피터 에번가라는 네. 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영화 진짜 되게 별로예요. 되게 별로예요. 되게 별로예요. 아 그렇겠구나. 이건 그렇겠구나. 얀 페르메이르와 피터 에번 감독은 동시대의 사람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직접적인 대면 접촉과 이런 건 없으니까 또 뭐 얘기가 좀 다를 수 네네. 있겠군요. 근데 어쨌든 부등호는 훨씬 그림 쪽이 있더라는 거.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모르죠.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시간이 훨씬 지나가서 이 시기를 돌이켜 보면 와 2018년 서울에 위대한 여행 작가 노중훈과 두 번 다시 없을 불멸의 에디터 조유진 대리가 동시대에 살았고 야 같이 방송을 했더라 야. 너 아직 못 들어봤는데?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그때 행해졌었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기가 차요? 네, 그렇습니다. 이 되게 아재 개그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 사람들은 물론 이 사람들 그때 당시에도 뭐 나름대로 이름을 얻고 명성이 있고 뭐 이렇게 했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무슨 올스타 게임 보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뭐 어마어마한 선수가 한 팀에서 같이 뭐 일하는 거 뭐 네. 축구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 누구예요? 스페인 호날두랑 메시랑 같은 팀에 있는 거 이런 거잖아요. 예를 네, 들자면 네, 네. 그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 벌어졌을 그때 당시를 잘 되짚어주는 네.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책 얘기는 뭐 이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와 시간도 시간 안 맞는데 딱 맞춤하게 이 정도 하니까 그 시간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자유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좋고요. 네. 아니면 저에게 풍경의 안쪽을 포기하라는 그런 선언 같은 것도 좋고요.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을 하시죠. 자유 발언. 네. 먼저 책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네네. 책을 쓰는 일이 쉬운 건 아니에요. 어렵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야 하고 단순히 자기의 생각을 끄집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자료 조사와 그럼요. 발품을 파셔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꼭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다면은 꼭 이제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맺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회사에 들어오는 투고 원고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비해서 질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더 글을 연구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맞아.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조금 더 자기가 강점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을 잘 어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그 투고 원고가 책으로 출간되는 비중이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책을 쓰고 싶은지 잘 생각하셔서 좋은 책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풍경의 안쪽을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 원고 주세요.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생각하는 걸 단순히 끄집어내기만 하는 건 그건 배설이죠, 배설. 근데 물론 배설도 당연히 좋은 기능이 있죠. 하지만 네가 싼 똥은 네가 치워야 되듯이 막 퍼질러 싼다고 이게 다 책이 아니고 글이 아니고 문장이 아니고 언어가 아니겠죠.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하고 싶으면 해봐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숟가락 하나 보태면 정말 제가 최근에 절실하게 느끼는 건데 늘 느꼈지만 더 느끼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 시간의 누적, 데이터의 누적 축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이라도 완성도 따지지 말고 일단 본인의 개인 매체든 뭐든 간에 자꾸 누적을 시키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연습이 아니라 누적을 시키세요. 글 쓰는 연습도 좀 하시고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여행책 팟캐스트 여행 사이의 책 출판사 에디터 특집 불멸의 에디터 북라이프 조유진 대리 두 번 다시 없을 에디터 와 함께했던 여행 사이의 책 41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